네,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 주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일을 저장하는 단축키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축키 등등 하나씩 좀 실습을 해볼 건데요. 어, 이게 작성된 이제 내용은 저희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먼저 저희가 단축키들을 알아보면 이클립스 내에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된다. 메인 이렇게 작성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입력하시면 메인 메소드를 자동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동 완성을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탭에 바로 앞에 이제 별표가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파일이 수정 상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컨트롤 S를 눌러주면 앞에 탭 이름 앞에 별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 상태에서 저장된 상태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드를 이제 수정하다가 수정하고 나면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단하게 출력문을 먼저 좀 작성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F11 누르면 저희가 실행을 자동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런 메뉴에서 런이라는 그쵸? 메뉴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F11 단축키를 누르거나 런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솔 탭에 우리가 출력한 문자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실 때에는 컨트롤 F11 누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폰트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로 조절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다가 여러 줄을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방향키, 컨트롤 알트 방향키를 눌러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줄 한 줄씩 코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D를 눌러서 한 줄씩 삭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 코드를 스크롤을 가지고 이동하고 싶다. 커서를 이동시키면서 코드를 끌어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여 주시면 원하는 코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가 이렇게 두 칸에 걸쳐 있어도, 두 줄에 걸쳐 있어도 두 줄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방향키로 코드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컨트롤 Alt 방향키 아래 눌러서 한 줄씩 복사, 또 컨트롤 D 눌러서 한 줄 삭제.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컨트롤 W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탭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컨트롤 W 누르면 전체 탭을 끌 수가 있는데 이 탭을 여러 개 이제 켜놓고 두 개 이상이 켜져 있을 때 한꺼번에 이 탭들을 다 종료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W 누르면 모든 탭을 한 번에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W. 자, 그리고 또 돌아와서 볼 수 있는 단축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W까지 봤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코드가 길어지면 코드를 찾아가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저희가 코드를 찾는 팝업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스크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고 싶다. find라고 하는 입력창에 입력을 해주고 find 버튼 눌러보면 코드를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제가 만약에 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도 쓰고 소문자로도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만약에 찾는다. 그냥 제가 소문자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find를 누르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전부 다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고 싶으면 케이스 센서티브라고 하는 체크박스를 옵션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이제 소문자만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찾기 가능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가 이렇게 소문자로 작성된 이 코드를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replace with이라는 입력 창에 바꿀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문자를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밑에 버튼에 replace all을 누르면 전부 다 이렇게 소문자 영어 단어를 대문자 영어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 좀 유용하게 코드에서 특정 키워드를 찾거나 바꾸거나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단축키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파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파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파일이 어떤 패키지 아래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일 이름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패키지가 엄청 많고 이렇게 다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때 내가 뭐 테스트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찾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R을 누르면 여기서 파일을 찾아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라고 입력해 볼게요.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여기 파일이 바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엔터 입력해주면 테스트라는 파일로 이동을 해요. 자, 이 파일이 떴는지 바로 그 패키지 경우로 함께 열려면 요 화살표 양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현재 열려있는 요 소스 코드의 파일이 바로 여기서 활성화돼서 열립니다. 그래서 또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단축키라고 파일을 찾으면 그쵸? 또 다른 파일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해주면 그 파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파일 좀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코드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H를 누르면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자바 서치 혹은 파일 서치로 와서 어떤 코드가 어떤 파일 안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서치 탭에서 containing text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제가 이 단어가 어떤 파일에 있는지 아직 모르고 어떤 파일들에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서치를 이제 누르면 이제 하단의 서치 탭에 찾은 이 문자열이 존재하는 파일 경로를 쭉 가져와 주고 그 하단에 이 문자열이 존재하는 라인들이 쭉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컨트롤 H 누르면 여러분들이 파일 서치에서 해당 파일에 해당 코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센서티브라고 체크해 주시면 또 대소문자 구분해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한 소스 코드 안에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내에 있는 전체 혹은 워크스페이스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에디터 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리소스들, 파일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만 범위로 선택을 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 워크스페이스라는 범위로 지정해 놓으면 지금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나와 있는 여기에 열려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찾게 돼요. 그래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옵션이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대문자 영어 단어를 다 소문자로 또 바꿔보고 싶다. 모든 파일에서. 그러면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누를 수가 있어요.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개발을 하다가 이제 어떤 로고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틀린 문자를 입력했어요. 근데 전부 다 프로젝트 내에서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오시면 한꺼번에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제가 OK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 프리뷰를 누르면 어떤 단어들이 이제 바뀌게 될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대문자 단어가 소문자 단어로 바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것도 바뀌어 버리면 안 되니까 프리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OK 누르면 그쵸? 이렇게 다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H라고 한 코드 찾기 컨트롤 H 눌러서 코드 찾고 그리고 리플레이스 눌러서 바꾸는 작업까지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돌아와서 코드 찾기까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다가 어떤 단어를 지웠어요. 지웠다가 되살릴 때는 컨트롤 Z,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근데 반대로 되살린 걸 다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Y를 누르면 앞으로 가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작성해 놨다가 지운 다음에 되살릴 때는 뒤로 가기 컨트롤 Z, 다시 앞으로 가기를 할 때는 컨트롤 Y를 눌러서 컨트롤 Z를 반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컨트롤 Z, 컨트롤 Y, 그리고 잘라내기는 여러분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X, 컨트롤 X 누르게 되면 여기서 지워지고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V 누르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컨트롤 CV는 알고 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잘라내기는 컨트롤 X라는 거. 여러분들 작성하고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A 누르시면 전부 다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 복사해야 된다. 그럼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뭔가 다른 곳으로 코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야 될 때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좀 빠르게 복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모두 선택. 자, 그리고 또 다음 단축키 보면요.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구글링해서 가져온 코드들이 있을 때 이렇게 들여쓰기나 코드의 어떤 간격 이런 것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들여쓰기가 이렇게 올바르게 맞지 않을 때 그때 그 조금 복잡해진 들여쓰기가 맞지 않은 코드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쉬프트 F를 누르면 코드를 정렬을 해줍니다. 자, 코드 정리하는 단축키 다시 한번 드래그하고 컨트롤 쉬프트 F 누르면 깔끔하게 들여쓰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탭을 눌러서 저 끝으로 들여쓰기가 많이 됐을 때 이제 거꾸로 가져오실 때 이 앞에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가져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가져오실 수 있어요. 세 줄을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쉬프트 탭, 쉬프트 누르고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 했던 걸 이제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여쓰기, 내어쓰기, 쉬프트 탭, 그리고 들여쓰기는 탭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할 때에는 커서를 요 라인을 만약에 주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아무 데다가 두고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면 슬래시 두 개가 자동으로 맨 앞에 추가가 돼서 우리가 주석을 단축키로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슬래시도 가능하고 컨트롤 시프트 C도 가능해요.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 줄도 동시에 주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여기가 자리가 없나? 네, 드래그를 이렇게 해볼게요. 드래그한 상태에서
여러 줄 주석은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누르면 되는데 이게 슬래시 해서 여러 줄 주석이 되는 순간 조금 이 정렬이 원래 기존 정렬이랑 깨지죠. 얘를 다시 해제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백슬래시를 누르면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개행 정렬이 깨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새 파일 만드실 때, 여러분들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드실 때, 해당 경로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에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는데요. 이걸 단축키로 새 파일을 여는 단축키는요, 컨트롤 N,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바로, 그쵸?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확인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클래스 만든다 하면 CL까지만 입력하고 엔터 하면 클래스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새 파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에는 해당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F2, 저희가 F2는 숫자 키패드 위쪽에 있죠? ESC 오른쪽에 F2 누르시면 바로 리네임이라고 해서 이름 바꾸는 확인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정 파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혹은 엔터 눌러주시면 파일을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자, F2 눌러서 수정 주면 파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코드 창이 에디터 창이 이렇게 좀 좁게 보이죠? 이럴 때에는 뭐 다른 탭들을 이렇게 좀 꺼도 괜찮지만 전환을 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M, 컨트롤 M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M.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가 점점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점점 길어지는데 이 길어지는 뭐 코드 사이에서 어떤 변수들, 예를 들면 네임 말고 넘버라고 할까요?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저 뒤에서 어딘가에서 출력문에 넘버를 출력하기도 하고 뒤에서 이 넘버의 값을 다른 값을 대입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넘버가 어떤 라인에 쓰였는지 좀 빠르게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넘버를 이제 드래그한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이 단어가 있는 넘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K를 누르면 저 역방향으로 또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찾기는 컨트롤 K 누르면 단어를 그 단어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컨트롤 시프트 K 눌러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 찾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들 코드 딱 들어왔을 때 지금은 코드가 뭐 30줄, 30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코드가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라인으로 한 번에 원하는 라인으로 한 번에 가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L을 눌러서 10 입력해주면 바로 10번째 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20 입력해보면 또 20으로 이동하고 컨트롤 L 누르고 해당 라인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저희가 작성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클래스 파일을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하려면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해당 클래스 파일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뭐 스캐너라고 하는 저희가 객체도 하나 만들고 또 뭐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도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자동 완성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어, 하나씩 얘를 임포트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간 줄이 뜨면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클릭하면 혹은 엔터를 누르면 임포트를 자동으로 넣어주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개
뭐 스캐너,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이런 외부 클래스들을 동시에 다 임포트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한 번에 임포트 하기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를 입력하면 한 번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좀 에러가 나네요. 여기 스캐너가 잘못됐네요. 스캐너. 그쵸? 스캐너.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여기는 네, 기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임포트 하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랬을 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클래스, 외부 클래스를 임포트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 작성할 때 기본적인 어, 이미 앞에 선언되어 있는 어떤 변수나 이런 내용들은 다 쓰지 않아도 중간까지만 써줘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쵸? 현재 변수 바로 엔터 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조금 자동 완성하는 기능 많이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person이라고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이름 그리고 i 이렇게만 변수, 멤버 변수를 혹은 필드를 선언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행성자라고 하는 개념, 또 getter setter 메소드, 또 toString 메소드 이런 메소드를 이제 저희가 오버라이딩 하거나 메소드를 정의하는 걸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축키로 해서 또 자동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상위에 보시면 메뉴 위에 소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스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기본 코드를 생성해주는 기능들이 쭉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소스 메뉴를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단축키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서를 두고 Alt Shift S, Alt Shift S를 누르면 아까 소스 메뉴에서 열었던 그 하위 메뉴들이 여기 코드 위에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Alt Shift S 누르면 생성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자, 이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선언한 name age라고 하는 요 변수를 가져와서 걔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체크를 풀고 만들면 이제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좀 내려오면 요 옵션이 있습니다. 오밋 슈퍼라고 해서 슈퍼 메소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 생성자 안에 얘를 생략하고 만들겠다 하면 얘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체크하고 제너레이트 하면 이제 생성자가 기본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또 요 밑에 Alt Shift S 눌러서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파벳 5에 여기 밑줄이 가 있어요. 그래서 Alt Shift S 누르고 알파벳 5 누르면 또 바로 그쵸? 생성자 만드는 메뉴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 입력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 만드는 거 Alt Shift O S 알파벳 O 눌러서 바로 필 수가 있겠고 getter setter 메소드는 Alt Shift S 누르고 여기 보면 중간쯤에 있죠.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얘는 알파벳 R을 누르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 Shift S 알파벳 R 그러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나오고 그리고 요 age랑 name 둘 다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select all을 누른 다음에 generate 눌러서 getter setter 메소드 쭉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getter setter 그래서 get name, set name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하단에 toString 메소드는 Alt Shift S 누르고, 자, 밑에서 네 번째쯤에 있네요. 그렇죠? generate toString 해서 Alt Shift S toString, 그리고 바로 generate 해버리면 toString 메소드도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버라이딩 할 때는 Alt Shift S 누르고 V 누르면 여기 오버라이드 메소드가 있어요. 그쵸? 오버라이드 메소드. 그러면 이제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게 나오죠.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클래스를 어떤 다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클래스랑 연결이 돼서 상속받은 클래스의 메소드도 목록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소드를 작성하는, 그쵸? 자동 완성 단축키들을 활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단축키 활용하는 유용한 기능들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